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박사님들이 흰 가운 입고 일하는 이미지의 연구실이라는 곳은 뭔가 일반인들은 범접하기 힘든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연구실 역시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모로 연구소에서 일어났던 레전드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참기름 사건입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뻘짓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도 플라즈마 관련 글을 업로드하고 있는 연구원 블로거가 있는데 2009년에는 연구원이 커피 마시는 방법이라면서 실험용 도구를 활용하여 커피를 내려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더치커피까지 만드는 장치를 뚝딱뚝딱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보여주면서 뭔가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로망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잠깐의 일탈이야 뭔가 귀여운데 선 넘은 분들도 있는데요. 전남에는 나노바이오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으로 연구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 나노바이오 연구원 직원들이 참기름을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참기름을 초임계 추출기라고 하는 연구 설비를 이용해서 짰다는 점입니다. 이 초임계 추출기는 유체의 용해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추출하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대당 약 25억 원의 엄청난 고가이다 보니 이렇게 연구원에 세금으로 사서 놓고 대여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남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초임계 장비가 제일 먼저 나오는 등 거의 이 센터의 기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초임계 장비인데요. 명절만 되면 연구원 직원들이 이 기계로 참기름을 짰던 것입니다. 심지어 참기름의 원료인 참깨조차도 약 6천만 원의 연구비를 유용하여 구매했다는데요. 연구원의 전체 직원이 25명인데 원장 및 팀장 등 약 15명이 이 참기름 짜기에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초임계 추출기라는 기계 자체가 단일 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진액만 생산하다 보니 그냥 물리적 힘을 가해 기름을 짜내는 동네 방앗간 참기름보다 훨씬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 짓을 2011년부터 약 4년간 명절마다 저질렀다고 하는데 매 명절마다 약 300에서 500병을 만들었다고 하고 납품업자한테 오동나무 상자와 유리병을 받아 포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해당 연구소장 및 직원들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센터장은 횡령으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8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는데 범행을 부인하면서 학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었다고 합니다. 오뚜기나 백설 같은 대기업이 이 초임계 장비 사서 참기름 짜면 대박 날 것 같기도 한데 이미 있나 모르겠네요. 다음은 연구소 당근 도둑 사건입니다. 2017년에는 대학에서 품종 개발용으로 키우던 농작물을 훔친 3명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당근들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충북대학교에서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질병 저항성이 높은 당근 품종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대학 캠퍼스 인근의 부속 농장에서 키우던 실험용 당근을 80kg나 가져간 것입니다. 잡힌 이들은 연구용인지 모르고 조금만 가져가 먹으려고 그랬다고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80kg였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당근 도둑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너무 억울하다며 남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를 입혀본 적이 없다면서 밤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 학생은 연구용으로 쓰려고 만든 교보제인데 그걸 가져갔다는 건 단순한 도난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연구 데이터 도난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교수님 역시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데다가 대학원생들의 논문까지 불투명해졌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교수는 선처해주기로 하였고 범인들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싸먹을 상추를 서리하다가 당근이 보이기에 캤다고 진술했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정말로 먹을 목적으로 80kg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충북대에서는 논문도 마무리되었다며 선처했다고 하네요. 이런 서리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요. 1996년에는 노벨상 후보로 4차례나 추천되었던 경북대 김순권 교수님이 연구하던 슈퍼 옥수수 품종을 모두 훔쳐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순권 교수님은 그가 개발한 옥수수가 나이지리아의 삶을 바꿔놓은
비밀번호와 동전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옥수수에 진심인 분인데요. 그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슈퍼 옥수수 신품종 500여 종을 모두 누가 따갔다고 밝힌 것입니다. 기존 옥수수보다 수확량이 5배나 커 농가 소득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는데 훼손되지 않은 옥수수가 남아있으면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는데요. 단순 연구비를 계산하면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로 이 품종으로 올라갈 농가 수익까지 계산하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결국 범인이 자수했는데 동네 주민이 비둘기 모이용과 장식용으로 200여 개를 훔쳐간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냥 가져갔다고 하기엔 너무 비닐하우스에서 뽑아갔는데요. 그렇게 교수님은 다시 연구를 하여 몇 번의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였고 2016년에는 캄보디아에서도 옥수수 6종 연구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지금도 옥수수 개발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연구소는 아니지만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도난도 있는데요. 1987년 브라질의 한 암병원은 이사를 가면서 오래된 의료기기를 그냥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2명의 좀도둑이 병원에 침입하여 이 기기를 해체해 안에 있는 작은 크기의 캡슐을 끄집어냈는데 만지면서도 구토를 했지만 그저 음식 탓으로만 생각했고 병원에도 갑니다. 결국 그들은 해당 캡슐에 구멍을 뚫는 데 성공하는데요. 구멍에서는 신비한 푸른빛이 발산되었고 완전히 해체에 성공하여 푸른빛이 나는 가루를 추출해내고는 동네 고물상에게 판매합니다. 고물상 주인은 이 가루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이들은 이 가루를 또 온몸에 바르는 등의 행위까지 하는데요. 이 가루가 묻은 손으로 밥까지 먹습니다. 결국 약 보름 만에 고물상 부인의 머리까지 빠지고 구토가 심해지자 이 가루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정체가 판명되는데요. 바로 세슘 137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방사능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때도 세슘 137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었고 후쿠시마 역시도 세슘 137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방사능 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6살 아이를 포함하여 고물상과 그의 아내 등 4명이 바로 사망하여 콘크리트로 된 관에 묻혔으며 처음에 이를 훔쳤던 도둑 역시도 팔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고 브라질 정부에선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여 약 10만 명의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하고 그중 250명이 피폭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을 집중 감시하여 이들이 배출한 소변까지 일일이 수거한 후에 매립하여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도는 아니지만 절도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궁화 위성 판매 사건입니다. 1989년 정부는 위성 사업단이라는 것을 발족하여 우리도 통신용 위성을 쏘아보자면서 KT를 위성 사업자로 선정해 세금을 투입하였고 1995년 무궁화 1호 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발사에 성공하자 요즘의 나로호 마냥 전 국민이 기뻐했고 이렇게 우표로 기념하기까지 하는데요. 이후로 무궁화 2호와 무궁화 3호 등 무궁화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갑자기 KT가 정부의 통보도 없이 홍콩의 ABS사에 무궁화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를 10억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긴 것이 국감장에서 밝혀집니다. KT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 3호는 매각 당시 이미 수명이 다한 위성이라고 해명했지만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즉각 주파수 재할당을 취소하고 계약 무효를 선언합니다. KT에서는 약 3천억 들여 만든 무궁화 3호를 5억 3천만 원 받고 팔았다는데 다시 돈을 얹어서라도 되찾아 오려고 했지만 이미 ABS에서는 연간 수백억을 이 위성으로 벌고 있었고 심지어 ABS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의 궤도를 동경 116도에서 116.1도로 0.1도 옮기면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116도에 대한 위성망 국제 등록 신청을 제출하는 등 위성 안보까지 위협받습니다. 이 중심에는 KT 위성사업단에서 위성 사업을 총괄하던 한 박사가 있었는데요. 위성 관련 실무를 진행하면서 매각 서류 작성 업무를 마지막까지 관여하다 갑자기 ABS사로 이직하여 매각 계약 당시에는 ABS의 부사장이 되어 구매자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박사는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도 사고팝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박사는 관제 및 운용을 KT가 대행한다며 이중의 돈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조사 결과 KT 이석채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KT는 과징금 750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거기에 오히려 ABS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로 KT에서 통신 130년의 추억을 이어주세요 라는 이벤트를 했는데 이들이 팔아먹은
인공위성이라는 댓글이 많은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똑똑하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